준수하세요. 네, SNS 광고 마케터 강의로 돌아온 AMPM 글로벌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SNS 광고 마케터 강의 중에 1강인 SNS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하기 앞서서 SNS 광고 마케터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SNS 광고 마케터는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그 외에도 다양한 매체들이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SNS 광고 마케터의 특징이라면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서 특정 타겟층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SNS 광고 마케터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온라인 광고 대행사 및 기업 홍보대사에 대해서 취업을 대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SNS 광고 마케터 검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검정 과목은 SNS 이해와 그리고 SNS 광고 마케팅 총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검정 방법은 객관식입니다. 사지택일, 즉 4개의 문항 중 하나를 택일하는 것이고요. 문항수는 80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총 100분입니다. 여기서 합격 기준은 바로 70점 이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SNS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의 이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은 매스미디어, 그리고 소셜미디어, 그리고 웹 2.0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매스입니다. 매스란 불특정한 대중 다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 미디어가 붙으면 어떤 뜻이 될까요? 바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콘텐츠를 일방향으로 노출하는 미디어입니다. 여기서 바로 동일한 콘텐츠를 일방향으로 노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듯 저희가 이제 과거 매체들을 보면은 TV, 신문, 잡지 등 이러한 이제 매체 같은 경우가 매스미디어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좀 간략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즉 컴퓨터 및 네트워크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디지털 네트워크가 이제 번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저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SNS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바로 개인화된 기술로 선별된 특정 사용자에게 세분화된 컨텐츠를 노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세분화된 컨텐츠를 노출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명확한 타겟팅이 역시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는 매스미디어보다 광고 회피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광고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한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셜미디어의 발전 단계, 총 3가지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웹 1.0 시기입니다. 웹 1.0은 바로 199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활성화가 되었고요. 네, 주된 특징으로는 바로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웹사이트 콘텐츠를 읽는 것만 가능하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이 됐다라는 게 바로 주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 및 의사표현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웹 1.0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주로 웹 www로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HTML, 즉 문서 규약을 주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웹 2.0은 바로 2000년대 중반과 현재 단계에 이르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요 특징으로는 바로 이 스마트폰의 등장인데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터넷은 바로 생활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주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된 플랫폼으로는 바로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 등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게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진, 영상, 그리고 글 공유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했다가 바로 주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웹 3.0 시대입니다.
웹 3.0 시대에는 바로 이 현재 단계에서 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뭐 예를 들면은 뭐 NFT나 또는 암호화폐 등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디지털 자산을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바로 분산화와 그리고 탈중앙화가 특징입니다. 주로 사용 예시로는 바로 뭐 AI 스피커나 또는 웨어러블 또는 VR, AR 또는 메타버스까지 좀 가상과 증강현실까지 좀 넘나드는 그런 AI 기술이 접목된 매체라고 할 수 웹 3.0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때 주된 특징으로는 개인정보와 디지털 자산 통제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웹 3.0의 특징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소셜미디어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듯 뭐 앞선 내용이긴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주된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아무래도 이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1대1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구독, 팔로워, 친구 맺기 등 개인 간의 연결이 아주 쉬운 편입니다. 매스미디어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원하는 컨텐츠를 선별해서 구독하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화면과 방송을 보는 이 매스미디어와에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발전을 계속해서 이룩한다고 해서 문제점과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슬라이드 장에서는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디어가 모바일로 확대가 되었다 보니까 주된 문제점은 바로 이 개인정보 보호와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개방된 사생활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원치 않은 사람의 뭐 친구 요청 또는 친구 맺기 등 이러한 그 소셜 네트워크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 요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바로 이 고령 사회의 진입입니다.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노령 인구에 대해서 현재 세대와는 아무래도 정보 격차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과연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된 매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 유튜브, 카카오가 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약 3천만 명 정도의 이용자 수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4천만 명, 그리고 카카오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대한 사용자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본인 계정을 개설한 후 커뮤니티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소셜미디어에서는 특정 관심사를 공유를 하거나 또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구분이 가능한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할 때는 명확한 타겟과 그리고 소통에 유리한 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셜미디어 이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총 3문제 OX 퀴즈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고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매스미디어는 일방적 소통,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양방향 소통이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매스미디어는 TV, 잡지 등을 말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 아니면 뭐 카카오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매스미디어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다양한 플랫폼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스미디어가 아닌 바로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저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앞서 말씀드렸던 웹 3.0 시대와 같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소셜 미디어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없는 안전한 미디어이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상대적으로 좀 쉬웠는데요. 정답은 당연히 X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소셜미디어는 아무래도 개인화된 정보가 많이 추가가 된 그런 미디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안전한 미디어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한 소셜미디어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소셜미디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셜미디어 종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유미디어, 획득미디어, 그리고 지불미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SNS 매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소셜미디어는 이 용도에 따라서 총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바로 관계, 그리고 견해, 그리고 경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관계에 대한 특징입니다. 관계는 아무래도 관계,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과 연결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소셜미디어를 뜻하는데요. 이때는 바로 뭐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카카오, 톡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견해입니다. 용도 말 그대로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는 방식의 그런 특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때 견해에 대한 소셜미디어는 바로 X나 또는 스레드.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위터가 X로 이름이 명칭이 변경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플랫폼에서 저희가 그 텍스트로만 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매체 플랫폼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험입니다. 경험에서는 이제 관심사를 바탕으로 연결된 커뮤니티 안에서 말 그대로 경험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경험에 대한 소셜미디어는 바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디지털 미디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핵심 단어였던 이 미디어에 대한 키워드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 좀 많이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디지털 미디어는 기업의 통제 권한과 그리고 비용 유무에 따라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그에 대한 첫 번째 소유 미디어입니다. 이게 바로 온드 미디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특징은 바로 기업 혹은 개인이 운영 권한을 갖고 그리고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운영 권한과 그리고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영역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이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기업이 소셜미디어를 뭐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이를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일방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획득 미디어입니다. 언드 미디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소비자가 정보를 생산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체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소비자가 정보를 생산한다가 주된 포인트인데요. 네, 보통 이제 언론사의 홍보 기사 또는 파워블로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획득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따 나올 얘기이긴 하지만 지불 미디어만큼은 아니지만 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 특징인 획득 미디어, 즉 언드 미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불 미디어, 즉 페이드 미디어인데요. 이때는 대가를 지불을 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뭐 흔히 말해서 뭐 다양한 피드, 네이티브, 디스플레이, 검색, 동영상 광고 등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숱한 동영상 광고 매체들에 대한 그 미디어가 바로 지불 미디어인데요. 이때는 당연하지만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주요 소셜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메타, 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페이스북의 주된 특징은 마크 저커버그가 2000년대 중반에 설립을 했으며 이때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사용자가 급증한 것이 페이스북의 특징입니다. 현재 메타는 왓츠앱과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을 인수하여 가장 많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보유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입니다. 2010년대 케빈 시스트롬 그리고 마이크 트리거가 2012년에 이제 페이스북에 총 인수가 됐는데요. 인스타그램이 현재 인스타그램의 주된 특징으로는 바로 인플루언서 산업을 이끄는 대표 소셜 미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2005년에 공동 창업이 되었고요. 2006년에 구글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특유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 후 새로운 미디어로 탈바꿈을 했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콘텐츠 제작자와 그리고 광고 수익을 나눌 수 있는 투자로 창작에 대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이제 2010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출시 당시에는 이제 과금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1대1 모바일 메신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초기부터 무료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는 케임 퍼블리싱 또는 광고 등을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현재는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티, 멜론 등 카카오 계열사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이 폐쇄 방식이 특징인 매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밴드입니다. 네이버 밴드는 2012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게시판 기능을 활용해서 모임 관리가 편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이제 친목이나 또는 가족 모임, 동호회 운영 등을 통해서 많이 유용한 매체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웹과 로그가 좀 합쳐진 합성어로 이제 인터넷 기록장이라고 좀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검색 결과와 연동되는 개방성으로 인해서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최근 이 숲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탈바꿈이 되었는데요. 2006년 시작된 서비스, 즉 아프리카는 게임과 소통 그리고 먹방 등 언제 어디서든 방송이 가능한 1인 미디어 전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별풍선이라는 제도가 최초로 도입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전업 BJ가 생길 정도로 1인 미디어의 새로운 시대를 연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글로벌 진출을 선언하며 회사명을 숲으로 변경을 한 게 주된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X입니다. X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트위터라는 이름으로 2006년 시작된 텍스트 기반 소셜 미디어입니다. 140자의 짧은 문자를 작성, 이것을 트윗이라고 하고요. 이를 리트윗, 퍼가요, 옛날 방식으로는 퍼가요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서 주된 포인트는 바로 2022년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한 후 현재는 X로 변경이 된 것이 바로 이 X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틱톡입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에 중국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150개의 국가 및 지역에서 75개 언어로 서비스가 됩니다. 15초에서 그리고 10분 길이의 짧은 쇼폼 비디오 형식으로 노출이 되고요. 챌린지 등으로 인해서 미국 대중음악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끼친 플랫폼입니다. 중국 버전으로는 이 더우윈으로도 서비스가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링크드인입니다. 2003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이때는 이제 비즈니스 전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드인에서는 특정 업계 사람들이 구인구직, 동종업계 정보 팔로우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왓츠 앱입니다. 왓츠 앱은 2009년에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입니다. 초기 1년간 무료 사용 후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 정책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페이스북에 인수가 된 후에는 전면 무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왓츠앱의 특징은 바로 광고 게재가 안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을 연결하는 메시징 서비스에만 현재 치중한 것이 바로 왓츠앱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챗입니다. 위챗의 경우에는 2011년 중국의 기업 텐센트에서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한국어 자동 번역 기능과 그리고 지갑에 대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혹은 중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어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구글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철수를 한 이후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사용이 불가하자 이제 위챗 안에서는 앱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냅챗입니다. 스냅챗은 2011년에 시작된 미국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주된 특징은 바로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 24시간 안에 사라지는 좀 독특한 시스템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사생활 노출을 좀 꺼려하는 10대, 20대 미국 청소년들 사이로 좀 큰 인기를 끌었던 플랫폼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메타에서 등장한 스레드입니다.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메타에서 출시한 텍스트 기반 소셜 미디어입니다.
이 스레드는 즉 그 페디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페디버스 플랫폼이란 누군가 소유하거나 제어하지 않는 플랫폼을 뜻합니다. 페디버스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방과 우주에 대한 합성어로 여러 서비스 연합으로 구성된 탈중앙화 소셜을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셜 미디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OX 퀴즈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카카오톡은 연락처를 바탕으로 지인과 소통하기에 적합하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O입니다. 아무래도 카카오톡은 자기 그 개인 핸드폰에 있는 그런 연락처를 기반으로 저희가 메시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지인과 소통하기에 적합한 메시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홍보 기사가 적합하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아무래도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불 미디어, 즉 페이드 미디어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온드 미디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를 말한다.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온드 미디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나 개인이 콘텐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최근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는 아무래도 지불 미디어, 앞서 말씀드렸던 지불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의 주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핵심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 목표 설정, 그리고 퍼널 마케팅, 그리고 마케팅 용어에 대한 내용이 이번 단원의 주된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왜 목표 설정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어떤 일을 집행하기 전에는 목표가 명확해야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캠페인 활동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뚜렷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 바로 스마트 전략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스마트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M. 측정이 가능한, 측정 가능하게. A. 달성이 가능하게. R. 사업과 연관된. T. 기한이 있는, 달성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달성 가능해야 되고 사업과 연관이 되어야 되고 기한이 있고, 즉 모든 것 하나가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수록 캠페인 활동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객을 구매까지 이루는 과정을 저희는 퍼널에 빗대어서 표현한, 즉 깔때기에 빗대어 표현을 한 것인데요. 좌측에 보이는 이제 AARRR 그 그래프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A, 획득입니다. 바로 사용자의 유입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건데요. 이때는 트래픽, 검색, 조회 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활성화 단계입니다. 이 활성화 단계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또는 팔로잉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R입니다. 네, 이때는 서비스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재방문과 같은 타겟팅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R, 구매 단계입니다. 이때는 서비스 내 구매 액션을 유도할 수 있고, 이때는 매출 또는 전환율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R, 추천입니다. 이때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경험을 공유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SMM이라고 하는데요. 소셜 미디어 매니지먼트 또는 콘텐츠 마케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좀 충실도가 높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또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잠재 고객을 모으고 관리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집행하면서 좀 많은 사용자들에게 콘텐츠가 노출이 되잖아요. 이때 마케터가 목표로 하는 소비자의 액션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액션이 발생을 했을 때 비용이 지불되는 광고, 즉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통 소비자 액션은 뭐 클릭, 뭐 구독, 장바구니 담기, 구매 또는 이 다운로드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이것을 전환, 즉 컨버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플랫폼별 소셜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입니다. 타겟 오디언스가 주로 검색하는 단어를 바탕으로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콘텐츠 확산을 누릴 수가 있고요. 크리에이터 혹은 인플루언서와 협업 시 브랜디드 콘텐츠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인플루언서에게 만약에 금전적인 혜택이 지불이 됐을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에 따라서 협찬 사실을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 협찬 사실을 공개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적용되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우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영상을 통해 송출되어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뭐 브랜드의 좀 뒷이야기나 또는 소비자와 인터뷰 등 다양한 홍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인스타그램과 동일하게 금전적인 혜택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협찬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셜미디어 마케팅 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환수입니다. 컨버션이라고도 하는데요. 광고의 실적을 측정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건수, 뭐 상담 신청 수, 통화 건수 등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환율, CVR, Conversion Rat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클릭한 사람 중에서 뭐 구매나 또는 상담 등 실제 전환으로 연결된 비율을 전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인스트림입니다. 네, 이제 스트림은 방송 시청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때 동영상을 시청하려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인스트림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아웃스트림은 무엇이냐?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이라고 뜻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CPM입니다. Cost per Mile, 즉 광고 1000회당 노출 비용을 뜻하는데요. 이때 CPM이 만약에 10,000원이라면 1회 노출당 10원이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PC입니다. Cost per Click, 즉 클릭 1회당 비용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A, Cost per Action입니다. 즉 전환 1회당 비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ROAS, Return on Ad Spend, 즉 투입한 광고비 대비 매출액으로 저희는 주로 광고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소셜미디어의 방대한 팔로워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이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당연히 O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객에게 프로모션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DM을 보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아무래도 좀 개인화된 그 소셜미디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DM을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브랜드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고객에게만 DM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인 마케팅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금전적인 혜택이나 협찬을 받는 경우 인플루언서가 해당 사실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역시 X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와 같은 채널의 매체에서는 인플루언서가 협찬을 받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셜미디어 컨텐츠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 해당 단위에서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스토리텔링, 콘텐츠 유형과 활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셜미디어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에 최적화된 미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스크롤이 가능한 모바일 환경은 콘텐츠 소비 방식에 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중심인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관심을 단기간에 사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되냐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이제 메타에 따르면 최근 15초 이하의 짧은 동영상 광고가 더욱 높은 비즈니스 성과를 이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 두 가지의 스토리텔링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차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이 해당 방식은 전통 미디어에서 좀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순차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이는 모바일에 적합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여기에는 총 3가지의 비순차적 스토리텔링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버스트입니다. 초반에 강력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셔플. 바로 콘텐츠를 짜집기해서 3초, 6초 이내에 주요 장면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메랑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요소를 말을 하고요. 아무래도 비디오 내에서는 최면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표현 방식에 따른 콘텐츠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기획 콘텐츠가 있습니다. 기획 콘텐츠의 주된 특징은 바로 상당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방송 수준의 퀄리티,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스토리보드를 기획하고 제작과 편집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방식이 바로 기획 콘텐츠라 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브이로그가 있습니다. 브이로그는 바로 이 동영상의 V와 그리고 기록을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이거에 대한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993년 영국 BBC 방송에 비디오 네이션이라는 시리즈물이 브이로그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일상 전체를 촬영을 한 뒤에 특정 부분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아무래도 정보 전달과 여행 콘텐츠 등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숏폼 콘텐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초에서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틱톡의 숏폼 콘텐츠를 바탕으로 체류 시간이 상승했다는 자료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릴스와 그리고 유튜브 쇼츠 등이 유사한 서비스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실시간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진행하는 방식의 컨텐츠입니다. 아무래도 게임 방송, 인터뷰, 공중파 뉴스 채널 등이 컨텐츠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밈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지에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저희는 흔히 밈이라고 하고요. UGC입니다. UGC는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라갔을 때 상위 노출, 조회수, 댓글 등 반응과 영향력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CC의 좀 상위 호환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아무래도 좀 구체화된 가상의 소비자를 뜻한다고, 즉 가면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지털 마케팅 용어 정리입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초월, 비욘드 또는 가상을 의미하는 단어인 메타와 그리고 세계를 의미하는 벌스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가상과 현실이 복합된 디지털 세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NFT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챗 GPT입니다. 요즘 최근에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 기술인데요. 생성형 AI로 대화,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버스트는 스토리 구조를 초반에 드러내고 즐거움을 선사해 끝까지 시청하게 만드는 스토리텔링 기법이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O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이제 숏폼의 그 컨텐츠가 좀 대두가 되면서 많이들 사용하는 버스트 기법인데요. 말 그대로 초반에 즐거움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끝까지 시청을 유지할 수 있는, 즉 흔히 말해서 어그로를 끄는 영상을 초반에 넣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셔플은 트레일러와 같이 컨텐츠를 짜집기해서
첫 3초, 6초 이내에 주요 장면을 구성하는 스토리 기법이다.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버스트, 셔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메랑까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듯 최근에는 전통적인 그런 순차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이 아니라 비순차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이 주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바일 미디어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 흐름에 따라 스토리를 전개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버스트, 셔플, 부메랑과 같이 조금 더 비순차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기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순차적 스토리텔링 기법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일 준비한 1강 SNS의 이해에 대해서 내용을 모두 마쳤는데요. 모두들 잘 좀 내용이 숙지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조금 가벼웠던 그런 강의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2강, 3강, 4강, 5강까지도 모두들 좀 잘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강의에 대해서 잠깐 예고를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메타, 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강의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타 메타 부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였습니다. 모두 준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